안녕하십니까. HY에듀 해언유학원 대리쌤입니다. 자, 저희가 3월 중순서부터 지난주까지 회의 설명을 통해서 여러분을 만나 뵙고, 이젠 사무실에서 좀 블로그 활동, 유튜브를 통해서 그동안 말씀드리지 못했던 부분을 말씀드리고 같이 고민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명회 때 업데이트된 자료 및 최신 내용을 참석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조금 항목별로 정해서 찍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의 주제는 회대학 지원 시 유리한 교과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저희 유튜브를 찾아보시면 2, 3년 정도 전에 AP, IB, A레벨에 대해서 비교한 영상을 찍어놓은 게 1편, 2편을 찍어놓은 게 있는데, 아마도 이게 한 3편에 해당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국 국제학교까지 좀 비교를 해서 내가 어떤 과정을 하는데 어떤 지역으로 지원을 해야 가장 유리한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학 지원 시 유리한 지역 1순위서부터 3순위, 즉 1순위가 좋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희가 항목별로 교과 과정별로 쭉 정리를 해놨는데, 이거에 대해서 제가 오늘 해설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러분들 사진 찍어놔도 상관없습니다. 왜냐고요? 이거는 대릭쌤의 그냥 레피셜로 나온 거니까 막 누군가가 뭐 뭐라 할 수는 없겠죠? 네. 자, 이제 해설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AT, AP 미국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다고 한다면 폐 보는 거와 마찬가지로 미국 대학을 지나가는 경우가 가장 유리합니다. 이건 상식적으로 너무 당연한 거고요. 거기에 캐나다 대학 지원할 때도 유리하다라는 게 정설이에요. 그래서 보통 SAT, AP 가지고 가는 친구들이 미국 대학을 우선순위 집어넣고 캐나다 대학을 집어넣는다 보시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영국의 경우에는 조금 다르다라는 거예요. 즉 미국식 교육제는 12년 제도고 영국식 교육제는 13년 제도예요. 그래서 미국 고등학교를 졸업을 했다고 하더라도 AP가 없다면 영국 대학 바로 지원이 안 돼요. 대신에 AP를 이수하고 그 점수를 가지고 있다면 영국 대학교에 다이렉트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표가 보이시죠? UCL의 임페리얼 기준을 제가 좀 올려놨는데, UCL 같은 경우는 GPA, AP, SAT에 대한 규정이 있는 거고, 임페리얼 칼리지 같은 경우에는 GPA, AP는 규정이 있지만 SAT는 요구하지 않는다라는 거. 즉 미국 학제를 가지고 영국 대학 지원할 때는 각 대학의 좀 다른 점을 파악하셔서 지원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싱가포르 국립대나 홍콩대 같은 경우는 조금씩 달라지지만 GPA, SAT, AP를 기준으로 지원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크게 불리할 건 없어요. 아셨죠? 두 번째, IB 디플로마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B 디플로마 같은 경우는 가장 늦게 생긴 대학이죠. 자, 저와 좀 보면서 좀 할게요. 저도 까먹잖아요. 좀 이해해 주세요. 지금 다시 표를 보시면 IB 디플로마의 경우에는 미국이 두 번째 순위에 제가 집어놨어요. 그리고 가로 쳐놓고 SAT를 집어넣었는데, 그건 무슨 의미냐면 미국 대학교에 상위권 대학을 내가 IB 디플로마로 지원을 하게 된다면 SAT를 붙이시는 게 가장 유리해요. 왜냐하면 미국 대학 지원 시기는 12학년 1학기, 즉 11월에서 12월 사이입니다. 얼리든 레귤러든 대부분의 대학이. 그리고 늦어도 오퍼를 언제까지 주냐면 3월 말 4월 초까지 주기 때문에 5월에 있는 시험 결과에 따라서 바뀌진 않아요. 그래서 그냥 내가 프리딕 스코어만으로 지원한다, 그러면 상위권 대학 가긴 좀 쉽진 않고요. 상위권 대학으로 가는 친구라면 반드시 SAT를 붙여서 나의 학력 평가 수준을 깨닫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두 번째, 캐나다. IB 디플로마인데 캐나다 피지 써놓고 1순위 올려놨죠. 왜 1순위일까요? 맞습니다. 프리딕 그레이드만 가지고 평가합니다. 캐나다 대학도. 대신에 캐나다 대학은 SAT나 AP를 안 보기 때문에 IB 디플로마 한 경우에는 프리딕 스코어만 가지고, 그리고 9학년, 10학년, 11학년 성적만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그럼 IB 디플로마를 가지고 지원하는 친구 입장에서는 1순위로 집어넣으셔도 된다라는 거죠. 파이널 시험이 안 들어가니까.
자, 아시아로 넘어오면 조금 달라집니다. 아시아를 지금 전 하나만 논하는데 싱가포르, 홍콩, 일본을 나눠서 설명드릴게요. 싱가포르인 경우에는 2월 말 3월 초에 원서를 다 마감을 해놓고 IB 디플로마를 쭉 가게 되면 5월에 시험 보죠. 7월 3일에 결과가 나오면 그 이후서부터 결과를 줍니다. 즉 애가 프리딕이 몇 점이든 상관 안 해요. 그냥 자기네가 가지고 있고 분류만 해놓은 상태에서 실제 점수가 올라가야 오퍼를 준다라는 거예요. 실제 저희 학생인 경우에도 프리딕 스코어가 39점인데 액추얼에 41점 나오잖아요. 그때 오퍼를 주면서 합격을 준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홍콩인 경우에는 컨디션 오퍼라고 해서 프리딕 그레이드가 들어가게 되면 조건부 합격증이 들어가요. 조건부 합격은 뭐예요? 말 그대로 그거 조건을 맞춰야 합격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너가 만약에 우리 학교 오려면 총점 39점에 수학 6점 이상이라면 합격이야. 이런 걸 줍니다. 이런 학생도 있어요. 요즘 홍콩 추세인데 프리딕 스코어가 좀 낮았는데 액추얼 스코어 올라가는 케이스가 있거든요. 그러면 다시 오퍼를 줍니다. 그리고 일본 대학 같은 경우에는 와세다나 게이오이를 예를 들어 드린다고 한다면 프리딕 그레이드만으로 오퍼를 줍니다. 그럼 미국 대학과 동일하게 내가 프리딕 그레이드만으로 지원해서 합격받을 수도 있고 좀 더 확률을 올리기 위해서 SAT를 붙일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국내 특례의 경우에는 3특, 12특으로 나눠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3특인 경우에는 보통 7월 중순에 원서 마감이기 때문에 액추얼 스코어, 즉 파이널 점수가 나온 이후에 내가 지원을 하기 때문에 점수에 맞춰 가시면 됩니다. 그럼 대학들도 IB 디플로마 파이널이 있기 때문에 그 점수를 기준으로 학생 선발 여부를 결정을 합니다. 대신에 12특인 경우에는 봄학기 기준이고 가을학기 기준이 있습니다. 가을학기인 경우에는 보통 2월에서 4월 달에 원서 마감을 하기 때문에 이때는 프리딕 그레이드만 들어갑니다. 이때는 거의 미국 대학과 동일하게 프리딕 그레이드만 가지고 평가하기 때문에 내가 서울연고대에 지원하려면 그래도 SAT 점수가 있어야 좀 더 유리하다라는 이야기예요. 아셨죠? 그리고 만약에 UK, 영국 가는 건 홍콩에 동일하게 컨디션 오퍼를 주기 때문에 IB 디플로마로 들어간 친구들한테는 1순위로 지원할 수 있는 학교죠. 호주 같은 경우는 1순위입니다. 왜 1순위냐면 캐나다랑 비슷해요. 그냥 프리딕 그레이드만으로도 선발을 하는데 대신 조건이 상당히 낮아요. 그래도 IB 디플로마를 획득하셔야 돼요. 아시죠? 26점 미만의 그리고 과목당 점수 3점짜리가 나오게 되면 IB 디플로마 못 받게 되잖아요. 그러면 호주 대학도 못 갈 수 있다라는 거. 최소한 그 정도 해야 된다는 게 IB 디플로마 규정이고요. A레벨을 말씀드릴게요. A레벨 같은 경우가 조금 애매한데 우선 가장 우선순위로 두셔야 되는 게 아시아에서 홍콩대학입니다. A레벨 좀 특징을 말씀드리면 11월 시험이고 6월 시험이 있어요. 11월 시험 보면 1월 중순에 결과가 나오지만 6월에 시험을 보게 되면 8월 중순에 나옵니다. 그럼 싱가포르 국립대학은 입학이 8월 중순이기 때문에 A레벨 프리딕 그레이드는 안 받는 거예요. 근데 홍콩 같은 경우는 언제 입학이냐면 9월 입학이기 때문에 8월 중순에 나오는 A레벨 성적을 가지고 최종적 오퍼를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A레벨을 가진 친구들은 컨디셔널 오퍼로 지원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일본 대학 같은 경우에도 와세다 같은 경우는 A레벨을 너가 프리딕 그레이드로 가냐 파이널을 가지고 가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그거 갖고 평가를 합니다. IGCSE부터 잘 타고 올라가서 프리딕까지 있는 학생이라 한다면 그거로 선발될 확률이 꽤 높기 때문에 한번 지원해 보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1순위가 영국이죠. 당연히 A레벨은 영국이 시작됐기 때문에 영국이 가장 1순위를 두시면 되고 2순위는 캐나다랑 호주예요. IB랑 동일해요. 프리딕 그레이드로 지원한 상태에서 일정한 점수가 넘으면 최종 스코어 없이도 선발한다라는 거 그렇게 나눠져 있고요. 한국 국제학교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내 특례가 가장 유리하죠. 근데 국내 특례도 양날의 검이라는 게 생기부 그대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SAT나 AP를 안 하셔도 됩니다. 대신에 얼마나 치열하겠습니까? 점수 생기부 올라가는데 몇 줄 써주냐 안 써주냐 거기에 내가 뭐 수행평가를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등수 정말 치열합니다. 우선은 생기부를 꽉꽉 채우신 걸 먼저 권해드리고요. 두 번째 시간이 된다면 언어 능력 시험이라든지 표준학력평가 요소인 SAT, AP를 좀 더 붙여줄 수 있다면
국내 특례 상위권 노릴 때 상당히 유리한 작용을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한국 학교 나온 친구들이 유리한 부분은 딱 굳이 따진다면 아시아죠. 아시아나 캐나다 그리고 호주 정도는 가볼만 합니다. 마지막 불리한 게 이제 미국이나 영국인데 이게 왜 불리하냐면 미국은 내신 GPA 위주의 평가를 하기 때문에 GPA 따기가 아시잖아요. 한국 학교 다니면 정말 힘들기 때문에 내가 국내 특례를 준비하면서 미국 학교 같이 준비하기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학생 코멘트를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민되시죠? 내 아이가 하고 있는 교과 과정이 어느 지역 대학으로 지원할 때 가장 유리했는지에 대해서 쭉 알아봤습니다. 즉, 이 이야기는 늦어도 10학년 이전까지 고민하자는 이야기예요. 이미 내가 10학년 왔어요. 11학년 와서 계속 다니셔야 돼요. IB 디플로마로. 다니시든 A레벨을 하시든 엑셀트 AP를 하시든 바꾸시는 것이 더 불리해요. 그럼 내가 어떤 교과 과정 선택에 따라서 내가 그때 가고자 하는 대학 지역이 나왔다고 한다면 거기에 맞게끔 준비를 해야죠. 예를 들어서 내가 IB 디플로마로 가는데 난 굳이 그래도 미국 대학 가고 싶어? 그럼 미국 대학 입학 요과에 맞는 준비를 차곡차곡 미리미리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아셨죠? 그래서 가볍게 좀 정리를 하면 빨리 원하는 지역이 나와야 11학년 때까지 나와야 활동을 어떻게 붙일지 에세이는 어떻게 가져갈지 이런 부분에 다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미리 고민하고 준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면 정말 행복할 것 같습니다. 누가요? 대릭쌤이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준비 좀 하자고요. 아셨죠? 네, 그러면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